작년 가을에 삼촌이 실종됐어. 경찰이 몇 주 동안 산을 수색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 사고를 당한 건지 길을 잃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 삼촌은 몬태나주 리비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 평생 사냥을 하면서 산에서 지낸 사람이라 가족들도 처음에는 산에서 실족하거나 야생동물에게 사고를 당한 건가 생각했지. 나도 마찬가지였고. 삼촌이 실종되고 2달쯤 지났을 때 남은 짐을 정리하러 그 집에 가게 됐어. 집 안을 정리하다가 다락방 구석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안에는 인화된 사진이 수십 장 정도 들어있었어. 처음 몇 장을 봤을 때는 같은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는 줄 알았어. 전부 숲속에 있는 오래된 폐광을 찍은 사진이었거든. 입구 한쪽에는 녹슨 철문이 비스듬히 남아있었고 그 앞에는 크고 작은 돌이 쌓여있었어. 사진마다 촬영 위치가 조금씩 달라서 철문이 더 많이 보이는 것도 있었고 주변 나무에 가려진 것도 있었지만 장소는 분명히 같았어. 삼촌은 매달 26일마다 그 폐광을 찾아갔고 그날 찍은 사진들을 따로 보관해 둔 것 같았어. 그리고 사진 뒤에는 날짜와 시간 말고도 짧은 메모가 하나 적혀 있었어. H. 카터, M. 루이스, J. 터너, D. 워커. 사람 이름이 분명했지만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 삼촌이 사라진 이유가 있다면 저 폐광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했어. 삼촌은 실종되기 직전까지 그곳을 계속 찾아가고 있었던 거야. 사진 속 폐광을 보다 보니까 어릴 때 일이 생각났어. 삼촌을 따라 사냥을 다니던 시절에 멀리서 저 철문을 본 적이 있었거든. 그때 삼촌은 다른 곳은 몰라도 저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 이유를 물어봐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그냥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지. 당시에는 위험한 폐광이라서 그러는 줄 알았어. 오래된 광산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 나는 직접 사진 몇 장을 챙겨서 가보기로 했어. 사진과 같은 시간까지 기다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손전등이랑 여군 배터리도 준비했고 그 근처에는 곰이나 맹수 같은 야생동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삼촌이 쓰던 사냥용 소총도 가져갔어. 폐광은 생각보다 찾기 어렵지 않았어. 어릴 때 삼촌과 사냥을 다니면서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었고 숲 사이로 보이는 녹슨 철문도 눈에 잘 띄었거든.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실제 입구는 훨씬 좁았어. 철문은 한쪽 경첩이 떨어져 나가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그 너머로는 어두운 통로가 이어져 있었어. 사진이랑 비교해 보려고 입구 주변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돌무더기도 생각보다 컸어. 동굴 벽이나 천장에서 돌이 굴러내려와 자연스럽게 쌓인 모양은 아니었어. 크기가 비슷한 돌들이 아래쪽에 받쳐져 있었고 그 위로 작은 돌이 여러 개 올라가 있어서 누군가 일부러 쌓아놓은 것처럼 보였거든. 돌무더기 옆으로 돌아가 보니까 뒤쪽 벽에 작은 틈도 하나 있었어. 사람 머리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좁았고 구멍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비춰갔지만 빛이 닿는 부분까지는 흙과 바위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 뒤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어. 삼촌이 왜 이곳을 여러 번 찍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사진에 적힌 시간까지는 남아있어 보기로 했어. 삼촌이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확인하려 했던 게 무엇인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시간이 밤 11시 36분쯤이 됐어. 나는 폐광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사진과 주변을 번갈아 봤어. 사진 속 풍경과 실제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봤지만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어. 11시 41분이 됐을 때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몇 분 정도 더 기다렸을 때 폐광 안쪽에서 소리가 하나 들렸어. 처음에는 산짐승이 우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삼촌을 따라 산행을 다닌 적이 있어서 사슴이나 코요테 울음소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날 들은 건 어느 쪽과도 달랐어. 낮고 길게 이어지다가 끝부분에서 두 소리가 겹치는 것처럼 갈라졌고 한 번 울린 뒤에는 갑자기 끊겼어. 나는 손전등으로 폐광 안쪽을 비춰봤지만 철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잠시 뒤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이번에는 처음보다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 같았어. 조금 전에는 통로 깊은 곳에서 들렸다면 두 번째는 돌무더기 뒤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러다가 숲 쪽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손전등을 돌려 비춰보니 나무와 풀밖에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잠시 뒤에는 반대편에서 같은 소리가 들렸고 다시 비춰갔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었어. 발소리는 오른쪽에서 들렸다가 정면으로 옮겨갔고 다시 왼쪽에서 이어졌어. 짐승 한 마리가 빠르게 돌아다니는 건지 여러 마리가 주변에 있는 건지도
구분할 수 없었어. 그러던 발소리가 갑자기 빨라졌어. 천천히 낙엽을 밟던 소리가 달리는 소리로 바뀌더니 내 쪽으로 곧장 가까워지기 시작했어. 나는 총을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겨눴지만 손전등 불빛 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 발소리는 계속 가까워졌고 결국 숲 위쪽을 향해 총을 한 발을 쐈어. 총성이 산에 울리고 나서야 발소리가 멈췄어. 주변이 조용해져서 잠깐 그대로 살펴보고 있었는데 바로 옆 숲속에서 아까 그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어. 처음 소리가 났던 폐광 안쪽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고 이번에는 바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웠어. 더 이상 자리를 지키면 위험하다는 직감이 들었던 나는 폐광 입구에서 바로 뛰어나와 차가 있는 곳까지 달렸고 차에 올라탄 뒤에는 문부터 잠근 다음 그대로 산을 내려왔어.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그 폐광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아마 삼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물론 내가 느낀 그것과 삼촌의 실종이 정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자꾸만 같은 생각이 들어. 삼촌이 사라진 이유도 어쩌면 그곳에 있었던 무언가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